힐러리가 지금 숨겨놓은 이메일 15,000건이 FBI가 추가로 발견해서 또 조사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서 법원이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클린턴 재단과의 주고받은 내용을 당시 국무부 직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시민단체에 증언을 하라고 했다. 또 클린턴 재단에서 돈을 받고 힐러리는 그 돈을 준 나라들이나 개인들의 편의를 국무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봐주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힐러리가 지금 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LA타임즈 조사에 의하면 이 트럼프가 역전시켰다는 거에 나오니까요. 또 잽싸게 힐러리가 8% 10% 앞선다라는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힐러리가 미국 공화당이나 보수 진영 쪽에다가 트럼프 막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좀 주라. 이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자, 해외 고액 기부자들이 클린턴 재단을 매개로 미국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메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동의 바레인 왕실이 클린턴 재단을 통해 당시 미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을 만나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자, 참 기가 찹니다. 이와 함께 FBI는 15,000건을 추가로 발표해서 법원에 그 힐러리의 그 개인 이메일 여태까지 제출 안 된 걸 발견해서 법원에 냈는데요. 자, 힐러리한테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압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2009년 6월에 클린턴 재단의 더글라스 밴드 변호사는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의 수행실장인 후마 에버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후마 에버딘도 FBI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밴드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가 내일 또는 금요일 클린턴 장관을 만나고 싶어 한다. 왕세자는 우리의 좋은 친구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니요. 그러면 클린턴하고 누굽니까? 국무장관, 클린턴 재단과 국무장관이 우리라고 부르는 사이입니까? 자, 에버딘은 안 그래도 칼리파 왕세자가 지난주 힐러리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힐러리 장관이 금요일에는 아무 일정을 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칼리파 왕세자가 힐러리와 면담했는지를 그 최종 결과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은 기부금을 고리로 만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밴드는 빌 클린턴이 퇴임 이후에 대변인을 지냈고 에버딘은 힐러리의 수양딸로 불리는 클린턴과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들이 재단의 연평균 5,5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 정도를 기부해온 바레인 왕실과의 관계에서 이 미국에 대한 외교 청탁에 이 동원되는 이런 라인 구실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밴드는 또 영국 프로축구 리그 관계자가 미국 비자를 받도록 에버딘이 도와달라는 이메일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자, 111억을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되는 와스먼 재단 이사장 케이시 와스맨의 부탁을 전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돈 많은 사람이 영국 프로축구 리그 관계자가 미국 비자를 받는데 애로가 있겠죠. 그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한국보다 더하네요. 자,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소는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던 FBI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추가로 15,000개의 이메일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추가로 발견된 이메일에 대해서 보안 위반 여부를 추가로 FBI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검 받아라고 트럼프는 이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힐러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클린턴 재단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사기꾼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했던 것들은 잘못된 일이다. 클린턴 재단은 폐쇄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법무부는 백악관의 정치 조직인 만큼 특별검사를 임명해 클린턴 재단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힐러리를 돕고 법무부는 오바마의 똘난이니까 법무부가 지휘하는 힐러리 조사, FBI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까 특별검사를 임명이라는 겁니다. 자, 클린턴의 최대 약점인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미국 대선 판세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줄어들거나 역전된 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 못하는 주류 측에서 아직도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러시아의 해킹이 지금 미국 대선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는데 누가 베일까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 정보 조직이 개입한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에 이어서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대한 해킹도 감행을 했는데요. FBI가 여기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바마나 FBI 법무부는 러시아의 해커들이 해킹을 한 문제를 문제 삼는 거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샌더스를 죽이려고 힐러리 편을 들었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샌더스라는 인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대선 경선 불복을 해야지요. 자, 러시아 해커들의 NYT 해킹 시도는 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의 배후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CNN은 해커들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사 싱크탱크 해킹을 통해 미국 정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걸로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대선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는데요. 자, 힐러리는 이 푸틴이 트럼프하고 가까워서 트럼프를 도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 좋은 소재지만은 정작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문서가 공개가 더 되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즉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처음부터 힐러리를 도우려고 짜놓고 샌더스를 둘러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도 있죠. 자, 제가 한 4, 5개월 전에 러시아의 해커가 미국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델 출신의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가요, 다수 언론사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멜라니아가 업소였다, 즉 몸파는 여자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이 지금 최소한 좀 양식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에스코트걸, 즉 돈을 주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 과거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웃기는 일 하나 더 있습니다. 힐러리 캠프가 보수 진영에 트럼프 막을 돈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보수 인사들에게 클린턴 캠프가 공화당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집구석에 클린턴 재단에 돈 엄청 재어놨을 건데 뭔 이런 돈까지 적진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힐러리 캠프의 재정국장은 힐러리의 고위 기금 모집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떤 방식으로 공화당과 무당파 기부자들의 마음을 살 건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속에서 공화당원들에게 당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힐러리에게 돈을 대야 한다고 설득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돈을 낼 만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계획을 지금 짜고 또 그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롬니와 가까운 공화당 큰손 기부자인 맥 휘트먼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가 힐러리와 지금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롬니 측근 몇몇도 힐러리를 위해 기꺼이 수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 롬니 지난번에 오바마한테 나와가지고 택도 없이 떨어져 버린 그 장본인이죠. 뭐 이 펀드 운영하고 어쩌고 하면서 돈에 있어서는 이 인간도 지저분한 인간인데 이번에 트럼프 안 되게 하려고 아주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냥 팔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 외에 부시나 레이건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짐 시코니, AT&T 수석 부사장 이런 사람한테도 돈을 내라고 이제 행사 초청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참 힐러리의 뻔뻔성은 하늘을 찌르는데요. 머지않아 이 뻔뻔함도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아무리 개판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시하고 가다가는 미국 국민들의 아마 분노가 곧 폭발할 겁니다. 이번 대선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필리핀의 두테르테, 유엔이고 뭐 국제기구고 뭐 인권단체고 뭐라고 해도 눈도 깜빡 안 하고 밀어붙이는데요. 전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했던 분하고 토론할 때 두테르테가 왜 마약 사범들만 밑바닥에 단속하느냐, 정말 고위층에 대해서 말을 못하느냐, 그걸 좋게 볼 수 없다 하길래 지금 마약 사범들의 웃대가리들은 다 고위층이다 이 말을 해서 한번 논쟁을 한 바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이 뉴스를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테르테가 전 정부가, 즉 아키노 대통령 정부가 임명한 6,000명의 관료에게 일주일 안에 사표를 내라고 통첩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정권 바뀌면 뭐 이 공기업 이런 데 가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버티면서 시끄러워진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6,000명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테르테가 왜 나가라고 했냐? 공직사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모든 정부 임명직이 공석이 될 거라고 사표 다 내라 그랬습니다. 사직서를 요구받은 사람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과 자문관, 국립대학과 국영기급 임원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 임명직 공직자로 6,00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임명한 사람은 내가 임명했으니까 부패하지 않고 부패했다면 내가 책임이고 전에 임명한 사람은 전 정권에 다 나가라. 나는 모르겠다.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이 이야기죠. 자, 사법부와 헌법기관만 사표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아키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정부 부처, 전국 모든 기관, 지방정부 관료는 물론 국영기업 임원까지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두테르테는 일단 사표를 받아놓고 행정능력과 청렴도를 평가해서 선별 수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타당한 이유 없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처벌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하려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표를 내라 했는데요. 규제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패를 저지른다는 말을 듣고 있다. 자, 부패를 단속해야 될 사람이 도둑질 해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부 임명직이 공석이 될 거다. 자, 그러면서 그가 부패 척결을 결심한 데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 임명직 관료가 취임식 때 환영 선물로 17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소문이 난 게 계기가 되었답니다. 최근 교통 관련 인허가 감독권을 지닌 필리핀 육상교통감염규제위원회와 육상교통청을 대표적인 부패 기관으로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 두테르테는 지금 1776명의 이 범죄 용의자를 사살해서 초법적 살인이라고 비판이 많은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필리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부패 척결에 나선 걸로도 보입니다. 전에 저하고 그 토론하신 분 조금 더 지켜보고 말을 했으면 창피할 뻔했습니다. 자,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요 이렇게 부패 척결 안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마약사범 그래 죽였다가 내 대통령 퇴임당하면 나도 총에 맞아 죽을 건데요. 필리핀에 이 총기가 깔려 있는 게 한 100만 정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한국 군대가 갖고 있는 총보다 필리핀 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가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 이 마약을 저렇게 척결을 하겠다, 범죄를 척결하겠다 나서겠습니까? 그 꼭대기는 다 가진 놈들이 그걸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꼭대기를 겨냥해서 전부 집에 가라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다 가라.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서 깨끗한 사람은 그대로 두겠다. 이제 적어내라고 하겠죠. 너네 재산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뇌물 받은 적이 있냐. 아마 대부분 다 집에 가야 될 겁니다.
저는 하려 그러면 두테르테처럼 부패 척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부패 척결하겠다고 국민 단합되느냐? 단합됩니다. 좌우요? 아니 좌도 부패하고 우도 부패합니다. 보수도 부패하고 진보도 부패해요. 이거 싹 척결 한번 해버리면 국민들이 엄청난 박수 칠 겁니다. 한국은 필리핀보다 훨씬 투명한 것 같습니까? 나는 한국이 필리핀은 그냥 지저분하고 노골적으로 주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부패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고도로 부패한 사회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요. 깜빵 몇 번 갔다 오고도요. 지금 지사도 하고 전직 지사도 했고 다음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뭘로 정치한다고 보십니까? 힘 좀 있을 때 왕창 땡겨서 그걸로 정치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 중에 지금 당대표를 맡은 사람 중에 그런 도둑놈들이 온 사방에 우글우글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합니다. 이 나라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진짜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부패 구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군부 때도 그랬거니와 군부가 아닌 민간정부 들어와서 더 합니다. 차라리 얼마 갖고 오라는 군인들이 순진한 겁니다. 이제는 정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용해서 털어먹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털어요? 공기업 보고 이런저런 사업하자고 판 벌려갖고 저 회사 사라, 이 회사 사라, 저기 주식 사라, 저기 부동산 사라 이러면서 중간에 털어먹는 방법이 101가지도 넘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공기업들이 부채가 100조, 100 몇십조, 수십조입니다. 조를 우습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공기업에서 어떻게 수십조, 100 수십조 이런 몇백조의 부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 기름값이 이런지, 왜 가스값이 이런지, 왜 전기료 누진제가 이용되는지 순진한 국민들만요 내라는 대로 내고 세금 내고 전기료 내고 담배값 내고 삽니다. 그 속에서 해먹을 거는 싹쓸이 다 해먹고 갑니다. 법과 제도와 규제 완화도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언젠가 이 나라에 부패 척결을 하는 사람이 한번 나타날 건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만 좀 말해봅시다. 오늘 공정위가 신격고 총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지금 본인이 롯데 주식 현황을 고의로 허위 공시한 혐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은 롯데건설에서 3억대 비자금을 이렇게 조성한 정황을 단서를 잡고 이제 황각규 사장을 25일 소환을 했답니다. 이 황각규 씨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사장급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가신들을 해서 이제 롯데그룹 그 핵심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데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 배치하겠다 합니다. 자, 이거는 롯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진 거는 죄고 우리 땅에 너들 마음대로 사드 배치한다고 발표하냐. 자, 이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국에도 두테르테처럼 해야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사드 배치를 하는데 롯데하고 이렇게 찝찝하게 합니까? 근데 그것도요 폭탄 돌리기라고 온 사방에 욕이나 지금 먹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